오후 3시 40분경부터 순서대로 이함한 후에 남서쪽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는 총 25대의 SBD 폭격기를 출격시켰는데 이 중 11대는 1차 공격에서 살아남은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기체였으며 나머지 14대는 모함이 공격을 당하자 엔터프라이즈로 착함했던 요크타운 소속의 기체들이었죠. 2차 공격의 SBD 폭격기 부대 지휘관은 제6 정찰 폭격기 대대의 윌머 얼 갤러허 데이가 맡고 있었는데 대대장이었던 웨이드 맥클러스키 소령이 1차 공격 작전에서 총탄에 맞아 부상을 입게 되면서 부관이었던 갤러허 데이에게 공격 부대의 지휘가 맡겨진 것입니다. 갤러허 데이는 1차 공격 작전에서도 항공모함 가가에게 가장 먼저 폭탄을 명중시켰던 뛰어난 조종사였죠. 항모 아까키에게 치명타를 명중시켰던 제6 폭격기 대대의 리더 딕 베스트데이도 4대의 생존기를 이끌고 공격기 부대에 합류한 상태였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속의 SBD 폭격기 부대는 가장 큰 전공을 올리기는 했지만 1차 공격에 참가했던 33대 중에서 무려 3분의 2가 돌아오지 못했거나 손상이 심해서 재출격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과 11대 SBD만이 2차 공격기대에 참가한 상태였습니다. 사지에서 간신히 살아 돌아온 조종사들의 전투 피로도도 극심한 상태였지만 모두들 희류를 잡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었죠. 그런데 호넷에서 발진하기로 했던 15대 SBD 폭격기들은 명령 전달이 지연돼서 30분 정도 늦게 출발했으며 우군기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허겁지겁 남서쪽으로 급행하게 됩니다. 미군의 SBD 폭격기들이 시시각각 희류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던 오후 4시 30분경 야마구치 제독은 마지막 공격 작전을 준비하는 중이었는데 희류의 생존 조종사들은 대부분 연이은 출격으로 극심한 전투 피로와 사기 저하로 인해서 자신감을 많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전투 손상이 심한 기체가 많아서 출격 가능한 기체를 모두 긁어 모은 후에 확인해보니 겨우 4대의 90부식 함상 폭격기와 5대의 97식 함상 공격기만이 출격 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야마구치 제독은 조종사들을 면담하면서 일일이 격려하고 있었으며 마지막 출격에 대한 훈시를 했습니다. 그는 출격한 조종사들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과 희류도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굳게 먹은 것처럼 보였죠. 만약 최후의 공격기 부대가 한 척이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미 항공모함을 잡아주기만 한다면 일본 해군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도 있다는 한 가닥 희망에 모든 것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엔터프라이즈 SBD 공격 부대의 리더였던 윌머 갤러허 데이는 태양을 등지고 공격하기 위해서 대원들을 이끌고 남서쪽으로 크게 우회해서 비행한 후에 희류의 서쪽에서부터 공격 위치로 진입하기로 합니다. 4시 45분 고도 5000m로 대형을 유지하며 접근하던 SBD 폭격기 조종사들의 시야에는 마지막 항공모함 희류가 포착됩니다. SBD 폭격기들이 저물어가는 햇살 속에 숨어서 일본 함대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이더가 없었던 일본 함대의 대공 초계병들은 SBD 폭격기들이 거의 머리 위까지 접근한 후에도 전혀 포착하지 못하고 있었죠. 희류의 상공에는 12대의 제로 전투기들이 4개 편대로 나뉘어져 함대의 상공에서 큰 원을 그리며 순찰 비행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저물어가는 수평선의 강렬한 햇살 속에 기체를 숨기고 서쪽으로부터 접근하고 있었던 SBD 폭격기들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미군 폭격기들이 거의 함대 바로 위까지 날아온 후에서야 미군기들을 발견했으며 황급하게 요격에 나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희류를 지켜야만 했었던 제로 전투기 조종사들은 필사적으로 덤벼들었지만 이들이 감당하기에는 SBD 폭격기의 숫자가 너무 많았으며 대부분의 SBD 폭격기들은 이미 급강화 폭격 위치를 잡고 공격 개시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갤러어 대위는 즉시 대원들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으며 SBD 폭격기들은 일제히 희류를 향해서 떨어져 내립니다. 급강화 공격이 시작된 후에서야 항공모함의 견시병들이 미군기들을 발견했으며 이 급박한 위기의 순간에 희류의 가하쿠 도메어 함장은 필사적으로 항공모함을 우측으로 급선회시킵니다. 처음에는 이 방어 기동의 타이밍이 매우 적절해서 얼 갤러어 대위가 현대원들이 투하했던 최초의 폭탄 3발은 희류의 주위로 떨어져 물보라만 일으켰죠. 하지만 항공모함이 아무리 급하게 선회한다고 해도 이미 가속도가 붙은 상태로 연달아 공격해오고 있었던 SBD 폭격기들의 폭탄 세례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4발의 폭탄이 정확하게 희류의 전방갑판으로 떨어졌으며 엄청난 대폭발과 함께 커다란 버섯구름이 희류의 상공을 뒤덮게 됩니다. 함상에 남아있었던 일본 해군의 마지막 함재기들은 산산조각 나면서 사방으로 튕겨 날았으며 수많은 승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희류는 폭격을 피하기 위해서 고속으로 선회 중이었기 때문에 전방갑판에서 발생한 화재가 바람을 타고 계속 뒤쪽으로 번지고 있었으며 숨이 막힐 정도의 엄청난 열기가 함선 전체를 뒤덮게 됩니다. 맹장 야마구치 제독도 이제는 넋을 잃고 일본 기동 함대의 마지막 항공모함 희류가 쓰러져가는 광경을 쳐다보는 수밖에 없었죠. 결국 모함을 잃게 된 제로 전투기들이 분노에 불타올라 이탈하는 SBD 폭격기들에게 덤벼들었으며 치열한 교전 중에 3대의 SBD 폭격기들이 격추됩니다. 하지만 이 순간 뒤늦게 따라왔던 항모 호넷 소속의 SBD 폭격기 15대가 공격에 가세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제로 전투기들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수적으로 압도적인 SBD 폭격기들의 공격을 전혀 막을 수 없게 됩니다. 상공에서 공격 순서만을 기다리면서 희류의 상황을 지켜보던 다른 SBD 폭격기의 조종사들은 4발의 폭탄에 명중돼서 불덩어리가 돼버린 희류의 운명이 다했다고 판단합니다. 더구나 연기 그룹으로 인해서 바로 위쪽에서는 희류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였죠. 이렇게 되자 SBD 폭격기 조종사들은 더 이상 희류를 공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함선들을 공격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들은 항공모함을 호위하던 전함 하루나와 중순양함 지쿠마, 도네를 목표로 급강화 폭격을 실시합니다. 하지만 이 함선들은 격렬한 대공포화로 응전하면서 방어 기동을 실시했으며 항공모함에 비해서는 속도가 빠른 편이었기 때문에 결국 단 한 발의 폭탄도 명중되지 않았죠. 공격을 마친 SBD 폭격기들은 화염에 휩싸인 희류를 뒤돌아보면서 마치 썰물처럼 빠져나갔으며 갤러어 대위는 스플루언스 제독에게 일본 함대의 마지막 항공모함이 불타고 있다는 보고를 전달합니다. 미군기들이 모두 물러가자 태양이 저물면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거대한 불가마가 되어버린 항공모함 희류의 처절한 모습만이 남아있었죠. 이 무렵 순양함으로 돌아오고 있었던 정찰기 한 대가 함대 상공을 돌면서 내려다본 광경은 그야말로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희류의 전방 갑판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으며 거센 화염이 함선 전체로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 태평양 함대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야심차게 미드웨이로 항진해왔던 일본 해군의 최정예 기동부대 제1항공함대는 그동안 무적의 위용을 자랑하던 4척의 항공모함을 모두 잃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희류를 호위하고 있었던 함선들의 장교들과 승무원들은 지옥을 떠도는 유령선이 돼버린 희류를 보면서 참담함에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용장 야마구치 제독과 항공모함 희류도 이제는 그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전의 공격으로 불덩어리가 돼버렸던 세 척의 항공모함은 침몰만은 면하게 하려는 승무원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아직은 간신히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공모함의 피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승무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항공모함들은 검은 연기와 수증기를 토하면서 점점 기울어가고 있었죠. 세 척의 항공모함 중에서 가장 먼저 태평양에 잠든 항공모함은 소류였습니다. 소류는 거센 불길이 함선 전체를 뒤덮기 시작하면서 정오 무렵에는 야나기모토 함장이 전원 퇴함을 명령한 상태였죠. 점점 기울어가던 소류는 6월 4일 오후 7시 13분 살아남은 승무원들이 눈물을 흘리며 쳐다보는 가운데 야나기모토 함장과 이미 전사한 718명의 승무원들과 함께 태평양의 5,000m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 번째로 침몰한 항공모함은 가장 먼저 폭탄에 맞았던 가가였습니다. 가가는 함장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 장교들이 폭격으로 전사한 상태였죠. 가가의 생존 승무원들은 불길을 잡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파손된 보일러에서 빠져나오는 엄청난 수증기의 소음은 마치 거대한 괴물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굉음을 내면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희망은 사라진 것으로 보였으며 가가의 최후가 임박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후 2시 30분경에는 끈질기게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미 잠수함 노틸러스호가 미군기들의 공습으로 일본 함대의 경계가 흐트러진 사이에 함대 안쪽으로 숨어 들어왔으며 가가를 조준하고 어뢰 3발을 발사합니다. 노틸러스가 발사한 어뢰 3발 중에 2발은 빗나갔지만 나머지 1발이 정확하게 가가의 중심부에 명중했는데 노틸러스호의 함장은 가가가 어뢰에 맞아 폭발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런데 훗날의 전과 분석 보고서에는 이 당시에도 어뢰의 기폭장치가 작동하지 않아서 어뢰는 불발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가가는 몇 시간을 더 버틸 수 있었던 것으로 기록됩니다. 거대 항모 가가는 이후에도 무려 3시간 동안이나 불타오르면서 바다를 떠돌다가는 토류가 침몰한 지 12분이 지난 오후 7시 25분에 결국 800여 명의 전사자와 함께 태평양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두 척의 항공모함이 연달아 침몰한 후에도 일본 함대의 기함이자 전투력의 상징과도 같았던 항공모함 아카키는 운명과 싸우면서 바다에 떠 있었습니다. 전원 퇴함 명령이 떨어졌던 아카키에는 이미 살아있는 승조원이 없었으며 누가 보더라도 이 거대 항공모함은 곧 침몰할 것으로 보였죠. 하지만 이 역전의 항공모함은 가가와 소류가 침몰한 이후에도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듯이 끝까지 버티고 있었으며 6월 5일 새벽 2시까지도 침몰을 거부하면서 선체에서 불을 토하며 유령선처럼 바다를 떠돌게 됩니다. 한편 제1항공함대의 항공모함 4척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급전을 전해들은 야마모토 제독은 크게 당황합니다. 그가 야심차게 주도했던 미 항공모함 섬멸 작전은 오히려 일본 해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야마모토의 머릿속은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평소에 냉철함과 신중함으로 유명했던 야마모토였지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전에 항공모함 3척이 폭격으로 대파되었다는 보고를 듣자마자 야마모토는 평소답지 않게 조급해졌으며 우선 알류션 공략 부대의 항공모함 2척을 급히 미드웨이로 향하도록 명령하고 자신이 지휘하고 있었던 연합함대 본대 전함들을 전속력으로 미드웨이 방면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지만 이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죠. 각 부대 간의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알류션 공략 부대는 미드웨이까지 가려면 무려
48시간이 필요했으며 야마모토의 본대도 500km가 넘는 먼 거리를 항진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몇 시간 후에는 마지막 항공모함 히류마저 대파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오면서 야마모토는 완전히 이성을 잃게 됩니다. 미드웨이 공략 작전에 선봉에 섰었던 항공모함 4척이 모두 손실돼서 제공권을 완전히 상실한 야마모토는 신락 같은 마지막 희망에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전은 곧 날이 어두워진다는 점을 이용해서 곤도 제독과 구리타 제독이 지휘하는 상륙 함대 전투함들로 하여금 나구모가 지휘하고 있었던 제1기동부대의 잔존 전투함들과 합류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는 전속력으로 동쪽으로 항진해서 미 함대를 따라잡아 일본 해군의 주특기인 어뢰와 함포 사격을 이용한 야간 전투를 감행한다는 것이었죠. 이 명령이 떨어지자 순양함 모가미와 미쿠마를 선두로 하는 일본 함대는 해가 뜨기 전에 미 함대를 따라잡기 위해서 전속력으로 동쪽으로 항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스플런스 제독이 지휘하고 있었던 16기동부대는 마치 일본 함대가 추격해 올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는 듯이 200km가 넘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쪽으로 물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플런스 제독은 아직 항공모함 2척이 건재한 16기동부대가 일본 함대와 야간 전투에 휘발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출격했던 함재기들이 모두 돌아오자마자 함대를 유턴시켜서 동쪽으로 항진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일본 함대가 거리를 좁혀오는 것을 조금이라도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일본 함대는 밤새도록 동쪽으로 항진하더라도 미 함대를 따라잡을 가능성이 없어졌으며, 이러다가 해가 떠오르게 되면 미군의 항공모함들이 다시 함재기를 발진시켜서 반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입게 될 우려가 있었죠. 순양함에서 발진시킨 일본 정찰기들은 미군 기동함대가 일본 함대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동쪽으로 항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전해옵니다. 결국 야마모토는 그의 야심찬 작전이 최종적으로 대실패로 끝났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죠. 야마모토는 6월 5일 새벽 2시 55분 더 이상은 무모한 공격 작전을 시도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미드웨이 공략 작전 전체를 모두 취소할 것을 명령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야마모토 제독과 일본 해군이 태평양의 제해권을 걸고 감행했던 대도박은 미드웨이라는 작은 섬을 넘지